안녕하세요. 주말 부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집 문제로 의견 충돌을 크게 겪고 있는데 저희 둘은 경제관념이 비슷해가지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자,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네, 1년 정도의 신혼생활을 같이 잘 보냈습니다.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저쪽도 잘하고 있으니까. 자녀 계획과 함께 내 집 마련의 목표를 함께 이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둘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고민이 큽니다. 저희는 둘 다 5년 정도 직장 근무를 했어요. 23년 말에 결혼했지만 제가 지방에 있고 남편은 이제 뭐 서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룸 반전세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저는 주말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주말 신혼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뭐 이제 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이제 가만히 있고 보통은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처음에는 내가 한 번 왔다, 가면 너가 와 왔다. 이렇게 하다가 네. 안 돼. 점점 더 지방으로 잘 안 가요. 지방 잘 안 가고 올라와라. 이번에도 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많이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올해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발령이나 뭐 이런 걸 받으실 수 있나 예. 봐요. 네. 근데 이게 참 계륵 같은 건데 서울 장기 전세 주택 공고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남편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면서 장기 전세를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전세를 들어가자고 마음 먹는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일단 그렇죠. 일단은 저기 들어가기도 상당히 경쟁률도 치열하기는 한데 들어가자라고 남편분은 일단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는 거랑 들어갈 수 있는 건 다른 건데. 마음 먹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갈 수 있고 없고의 선택사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놀이공원 갈까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어떤 천운이 따라주면 되고요. 안 되면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백 대 1이니까. 자, 남편 왈 지금 집은 살기에 좋고 주차할 곳도 없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침대 놓을 곳도 없다. 장기 전세 집은 전세금 떼일 걱정도 없고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면서 어린이집도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다. 이게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장기 전세로 가도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돈 모으고 하락장에 집을 사자는 주장입니다. 자, 저는 지금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애가 생기면 경기도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시댁이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내면 된다. 시댁에 이제 아이 양육을 좀 맡기면서 그게 가능한가? 이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써보려고 했지만 당첨도 안 됐는데 전세를 가자. 그러니까요. 저는 두 분 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애도 없어요. 전세 장기 전세 당첨되지도 않았어. 아까 저는 애가 나오면 침대 놓을 것도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애도 없어. 애가 생긴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리고 애가 생겨도 침대는 10개월 이후에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야 쌍둥이 생겨가지고 아들 딸 생기면 방 2개는 있어야 돼. 우리 방에도 방 3개는 있어야 돼. 왜 그 고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서 굳이 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일부러 지금 싸움이 지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논리를 만드는 거. 일단 장기 전세 가고 싶은 이유를 쫙 나열하고 아내분은 그러기 싫은 이유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본질은 지금 집을 사냐 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서로 지금 이게 포장을 좀 한 거죠. 나는 이제 애랑 뭐 이런 거가 있고 여기는 또 이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써보려고 했지만 당첨도 안 됐는데 맞습니다. 전세를 가자는 남편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경제관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잘 맞는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셨는데 살아보면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작년 상승기 이전에 집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오르기 전에 23년 1월이 제일 저점이었고 24년 1월도 꽤 저점이었어요. 한번 올랐다가 살짝 빠졌을 때 그때 못 샀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실거주할 때 꼭 시댁에 가까운지를 보더라. 그러니까 본가가 송파구인데 송파구는 비싸거든요. 그쵸. 송파가 비싸요. 지금 평균이 한 15억 정도 할 겁니다. 평균이 15억. 근데 꼭 실거주를 하려면 송파, 성남시, 강동구 외에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까다로우신 분이. 가까우면 사실 좋긴 하죠. 친정이나 뭐 시댁이 가까우면 좋기는 한 건데 근데 지역이 송파, 강남. 근데 왜냐면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송파든 뭐 이게 이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이 한 강을 기준으로 절대 북쪽과 남쪽을 안 가요. 신기합니다. 다른 나라라고 이민 간다라고 생각할 아니 정도로. 송파에서 사실 다리 건너면 광진구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더 가면 뭐 동대문도 있고. 근데 거기는 아예 생각을 안 무조건 3시 아니면 6시로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송파구로 간다고 해가지고 사실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집을 얻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어차피 왔다 갔다는 또 차를 타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지하철이나 이 생활 반경이 이렇게 익숙한 데들로 가게 됩니다. 익숙한 게
제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이가 익숙한 걸 어떻게? 자, 육아 지원도 받으면 좋죠. 그렇죠. 물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네. 근데 육아 지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생각하기론. 네.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제 생각인데 육아 지원보다 그냥 익숙한 곳에 살고자 하는 게 더 크실 것 같아요. 육아 그리고 지원까지도 결혼한 지 이제 한 1년 1년, 정도 된 1년. 거니까 거기다 주말 부부잖아요. 네. 주말 부부의 결혼 1년이면 사실 이 독립을 했다는 개념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분도 계속 이제 시댁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식사나 이런 거 챙기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아내분과 만나는 거는 주말 정도만 만나니까 사실 그냥 약간 자취방을 하나 얻어서 그냥 이렇게 데이트하는 느낌인 거죠. 정확하게 1년이 얘기하면. 52주니까 그거 다 합쳐놓고 봐야 한 달 반 정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1년 그러니까요. 동안. 나머지는 어차피 집에서 밥 먹고 그쵸. 원래 본가 가서 있고 뭐 주말에 뭐 와이프가 뭐 일이 있어서 뭐 먼저 가면 넌 또 그냥 거기서 자고 네. 아마 그 옷도 집에 2개 다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것도 이따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굳이 내가 독립했다는 느낌을 아직 받지 못할 수 있다. 저는 지방에서 자라고 근무해가지고 어디서 살든 회사만 멀지 않으면 되는데 바운더리 벗어나기 두려워하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이거 공감이 좀 가는 게 저는 27살 때까지 계속 그 서울에서 살았었어요. 한 번도 이사를 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이제 막 지방으로 발령받고 그 뒤로는 계속 지방을 막 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제 살던 동네. 뭐 이렇게 말씀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강남 쪽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홍대나 이런 걸 멀다고 안 갔어요. 홍대는 큰 마음 먹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왼쪽으로 가면 교대 정도. 그치. 교대가 거의 교대. 최대치였어요. 뭐 교대 정말 많이 가요. 뭐 사당 여기 갈까 봐. 사당 쉽지 않아. 사당 가려면 막 큰 마음 먹고 가야 돼. 누가 수원에서 올라온대. 그럼 그래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이러고. 정말 멀리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 막 이런 느낌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살아요. 생각해보니까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야, 네가 오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나 사당까진 나가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분도 계속 이 동네에 그냥 산 거예요. 송파에서 이제 자고 날아서 커가지고 굳이 내가 막 더 간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지방이나 이제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1시간 반 정도는 기본. 그냥 뭐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기본. 물론 저도 이제 저 수원도 살아보고 했지만 그때는 뭐 당연히 그냥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1시간 반이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죠. 2시간은 조금 빡빡하고. 자, 남편 주장입니다. 2억 대출 받아가지고 3억 4천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 거 어떨까? 아이가 커도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돈을 더 모아가지고 원하는 매물 나오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아내 주장은 지금 집에 살고 지금 살면서 1.5룸에서 그냥 살면서 신생아 대출 생기면 그때 가자. 1.5룸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신축 전세 살다 보면 더 안주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사는 안 하는 게 낫다. 주거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전세로 지금 8,500에 50에 살고 계시는데 뭐 그러면 뭐 아주 비싼 집에 산다고 보기는 뭐 어렵습니다. 1.5룸 정도니까. 네, 아반떼 MD 중고로 900만 원에 구입하고 지방 출퇴근용이에요. 아내분이 이제 지방에서 출퇴근하시기에 차가 필수라고 합니다. 거기. 네, 그러면 이제 남편분은 차가 없는 거잖아요. 없이, 예.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차가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삶을 사신 거야 그동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만 있었던 거 사실 같아요. 서울이면 사실 그래요. 맞아요. 네, 돈을 못 모으는 건 없다. 돈 아끼는 건 뭐 자신 자신 있다. 있다. 실제로 좀 잘 저축하고 계세요. 네. 다만 이제 부모님 선물은 좀 포기하기 포기할 좀 수 어렵다고 없다. 하셨는데 저축을 500만 원 이상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50 두 분 이제 버는 돈이 750 정도인데 지출이 200이고 나머지는 500 이상을 꾸준하게 관리비랑 공과금 30만 원 정도면 이제 뭐 1.5는 오피스텔 뭐 이런 데서 거기하고 밑에 사시는 거 다 합쳐서 그럼 뭐 거의 안 내시네. 네, 거의 뭐 안 들어가고 월세도 거의 없고 네. 유류비도 뭐 별로 없고요. 네. 보험료 조금 뭐 있는 거 보험료가 말고 좀 세요. 식비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지금 딱 티가 나죠. 부모님 도움을 받고 계시다. 네. 그렇군요. 용돈도 저거밖에 안 쓰고 경조사비가 한창 결혼하실 때니까 이제 주변 네. 그렇죠. 내가 또 받은 게 있으면 또 쓸 수밖에 없고. 지난 작년에 한 달에 40씩 쓰셨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요. 훌륭해요. 그리고 자산도 많아요 지금. 4억 40만. 지금 30대 초반 부부이실 텐데 아내분이 31살이라고 하셨고 저축도 잘하고 계시고 순자산도 높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보기에 숫자상으로 보면 부채도 하나도 없죠. 그냥 보증금 말고는 거의 현금 자산으로. 딱 하나 문제는 이제 미리 고민. 네, 미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싸워. 고민을 하면서 둘이서 머리를 둘 맞대고. 다 사실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주장을 봐도 사실 어차피 애도 안 태어났기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집에 살면 돼 그냥.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굳이 지금 집에 살다가 애 태어나면 그때 가도 되거든요. 네. 자,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네. 오늘 아내분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 줄까 전세 살까님. 네. 네, 그 우선 사연은 제가 잘 봤고요. 네,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문제는 뭐 전혀 없으시네요. 네.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네. 바로 현금이 많아서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좀 충돌이 그래.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돈이 그러니까, 없으면 사실 이 고민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이제 이 돈이 뭔가 불어나는 느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네.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좀 급하고 근데 또 이제 막 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동네가 또 송파랑 뭐 또 이게 성남 이런데 강동 이런 데는 또 가격이 막 올라가는 동네고 막 이러니까 괜히 네. 기다렸다가 또 나중에 못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남편분의 입장에서 제가 최대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통화에서는. 우선 남편분은 주식은 좋아하세요? 주식? 이게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네. 남편은 저희가 지금 집을 사서 3년 뒤에 얻는 수익보다 저희가 지금 안정적으로 현금을 저축해서 3, 4년 뒤에 뭐 저희가 모으는 돈이 더 많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기는 하는데 네.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수 투자 정도만. 네. 그러니까 안전 지향형이신 분들이네요. 두 분 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제가 경제관념이 저희 둘이 맞다고 말씀을 제가 그렇게 써놨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관념에서 저희가 소비관은 맞는데 투자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투자관이 안 맞는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둘 다 건강하고 돈을 뭐 어떻게 해서든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해서든 벌 수 있으니까 아직 젊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남편은 제 생각엔 진짜 극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이게 저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분이 차가 없거나 이래도 전혀 불만이 없으세요? 네. 약간 집돌이인가요? 뭔가 이게 뭐 크게 막 밖에 안 나가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송파 인근에서 그냥 살면 딱히 뭐 이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자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월세 뭐 50, 100만 원 낸다고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굳이 뭐하러 무리하냐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뭐하러 우리가 무리를 해?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뭐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 같은 것도 맞아요. 요즘 잘 되고 있는데, 주식으로 좀 수익을 보셨나요? 혹시 남편이세요? 아니, 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주식이 최근엔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더 올랐었어요. 작년에 좀 올랐었는데 올해는 떨어졌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네. 지금 플러스신가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로? 그래도 수익률을 보면 알잖아요. 총 합은 플러스긴 해요. 합은 대략 플러스시고. 얼마 정도? 몇 퍼센트? 대략. 저희가 그래, 뭐 10%, 20%, 30%뭐 이런 게 있잖아요. 10% 정도. 10% 정도. 그러면 많이 벌었을 때는 3, 40%도 벌었나 보네요. 아무래도 좋은 시기가 또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남편분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런 상담이라는 걸 많이 해보면은 남자들 중에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질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까지면 그냥 내 돈 까지는 거니까 내가 안전하게 컨트롤하면 돼. 근데 부동산은 내가 대출 내버리시니까.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 이거 팔고 싶을 때 못 팔잖아. 그러니까 이게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의 본질은 대출 받기 싫은 게 제일 커요. 대출을 받는다는 거. 대출을 안 받고 싶다 나는. 왜냐면 대출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남편분은 돈을 얼마나 더 모으고 집을 사자라고 하세요? 남편 생각은 네. 저희가 한 3억 정도 더 모아서 7억 정도를. 그럼 그래서 3억을 더 모으면은 상급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살 수 있는 수준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한다고 그럼 혹시 하더라고요. 23년도 1월이나 23년 초에도
때도 두 분이 어쨌든 네. 결혼하려고 막 했었었잖아요. 네네. 그때 집값 엄청 빠졌었잖아요. 특히 송파, 서울 이런 데 막 40%씩 30, 40% 빠졌잖아요. 네. 그때는 혹시 남편분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진짜 적극적으로 보고 다녔었는데 계약까지 가진 못했어요. 뭔가 그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빠질 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큰 돈을 처음 쓰는 맞아요. 거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네. 불확실해서 포기했는데 24년도 1월에도 또 다시 또 빠져가지고 그때도 한 10% 20% 빠졌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은 야 이번엔 진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나요? 아, 이번에는 그냥 그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한 마음을 지금은 아예 아, 남편은 접었어요. 완전히. 제대로 된 상급지, 그러니까 진짜 오를 만한 곳을, 누가 봐도 오를 만한 곳을 사자, 돈을 더 모아서.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가 원하는 곳은 저희가 지금 저축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올라갈 것 돈을 같은 모으는 그런 속도보다. 조급함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지만 남편분한테 요거는 꼭 만약에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 10년 평균 아니면 20년 평균, 30년 평균을 봐도 서울에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를 지금 가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평균적으로 6, 7% 올라가거든요. 연평균. 물론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 말은 단순히 얘기하면 10년에 2배씩 돼요. 10년에 2배거든요.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모을 수 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10년 동안 얼마나 모아서 그걸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 두 분의 소득으로는 강남 권역 인근에 그 인플레를 따라갈 속도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부부가 지금 그 강남의 집을 살 수 있는 뭐 만약에 방법은 뭐냐면 그 완전 폭락하는 시기에 내가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진짜 이건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결국 딱 잡았을 때 그때 아니면 이 인플레이션을 절대 이길 정도의 소득은 안 되세요. 왜냐면은 이건 남편분한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아는 분도 의사거든요. 네. 페이닥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몇천 벌어요. 근데 16년째 지금 송파를 노리고 있어요. 16년째.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청약 가점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받고 근데 이게 보려.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올라가면 이제 청약 가점은. 그래서 이게 계속 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온다. 물론 그분은 이제 주식을 계속 하세요. 주식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집을 살 건가를 고민해 봤을 때 사긴 살 거라면은 주식으로 돈 벌고 다 벌어가지고 결국에 또 주식을 팔아서 또 집을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타이밍을 내가 딱 맞추지 못하면 결국에 뭐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남편한테 여러 번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설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요 유형이 제가 그 지난 몇 년간의 상담에서 몇 번을 겪었던 그 남자분의 패턴인 것 같은데 남편분이 뭐라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경험식으로 봤을 때 2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2억 정도. 그러니 이제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전세 가는 거는 오케이. 왜냐면 2억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6억어치 집을 살 수 있어요. 6억짜리. 근데 6억짜리 집을 살라고 보니 마음에 드는 집은 없어. 성남, 네. 송파, 강동에 강동에 없죠. 없죠. 네. 있긴 있어. 아주 구석에 그 구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건 또 싫으시다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방법은 안산이나 뭐 일산이나 네. 완전 그 끝 쪽으로 가잖아요. 경기도 외곽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면 좀 역세권으로 가면은 6억대 25평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싫어해. 거긴 또 싫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모이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전세를 또 꿈꾸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장기 전세가 끝날 때까지 거기 거주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값은 거의 3, 4배 올라갔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장기 전세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분 같은 순자산인 분들은 네. 장기 전세에서 20년 살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를 따지면은 집값이 2, 3배가 올라 버리기 때문에 그 집을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남편분을 설득하셔서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고 그 가능한 집을 하나 사서요. 거기서 뭐 우선은 좀 투자로 성공하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들어가 살자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에 아.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아니면 강동 송파 뭐 어디든 거기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2년만 보유하고 팔면 돈 버는 거에 대한 뭐 양도세도 없거든요. 지금 금액대가 낮아가지고 그냥 딱 보유만 하고 파시면 돼요. 그냥 딱 2년 뒤에 팔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지역이 넓어지지. 지금 실거주로 할 수 있는 동네는 지금 금액대로는 안 돼요. 성남도 지금 4억으로 접근이 뭐 가능은 한데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언덕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남편분도 부익남 자주 보세요?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네. 남편분은 내가 장기 전세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영상을 걸르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보신다면 장기 전세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평생 내가 집을 안 사겠다. 나는 절대 집을 안 사고 나는 무조건 가점 모아가지고 청약으로 한 방 대박 낸다. 이런 약간 금수저들이 하기 좋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수저들. 이거에 들어가서 만족하시는 순간 답이 안 나와요. 네. 심지어 근데 뭐 될 가능성도 적은데. 되지도 않아요, 사실.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아내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이도 없잖아요, 아직. 아, 네. 그러면은 두 분이서 그냥 원래 살던 1.5룸에 그냥 계속 거주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기가 나오면 앞으로 아무리 빨라도 1년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에 그냥 뭐 전세 살다가 애가 커지면 애가 뭐 이제 돌잔치 하면 그때가 딱 이제 지금부터 한 2년 뒤일 거 아니에요. 그때 맞춰서 이사 가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둘이 싸우지 말자. 싸울 건덕지가 아니다. 둘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 지금 아내분 거의 뭐 혹시 좀 많이 슬프신 건 아니죠? 좀 막 목소리가 점점 더 이렇게 점점 한숨 쉬고. 다운되셔가지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닌 게 우리가 대출 받아서 산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더 주저하시는 거예요. 보장은 없으니까 남편 말처럼 뭐 주식으로 뭐 7에서 10%라도 뭐 번다면 그것도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축도 잘하고 있고 이게 돈 벌자고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결혼해서 잘 살자고 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워도 4억 부자예요, 이미 우리는. 순자산 4억입니다. 100만 원씩 400개월 써야 돼요. 3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왜 싸울 이유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전세로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 그건 아이가 생겼을 때 그때 고민을 하셔도 되는 그렇죠. 거니까. 저는 지금 집에서 그냥 애가 돌잔치 할 때까지 살아도 문제 없다. 문제 없고. 네. 그리고 아내분은 서울 언제 올라오세요? 저는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네. 확정인가요? 아니면은 뭐 아직 변수인가요? 네, 이제 3월에 이제 확정돼서. 네. 그럼 올라와서 1.5룸에서 계속 사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거기 사시고 임신하고 애 태어나면 그때 가서 전세 빼서 뭐 옮겨도 되고 남편분도 이제 중간에 하이브리드 합입죠. 네. 그러면 1년 정도는 더 걸리잖아요. 애 태어날 때까지 최소. 네. 그럼 그 사이에 남편하고 둘이서 임장은 한번 그래요. 가보세요. 임장 정도는. 아, 네네. 6억짜리. 제가 딱 정하겠습니다. 6억. 남편분 2억까지밖에 대출 못 받아. 제가 봤을 때. 근데 남편이 방금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는 2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더 받아도 돼요? 네,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그래도 6억으로 가시죠. 왜냐면 우리 보증금도 빼야 되니까. 그래서 6억짜리 정도의 25평대로 한번 신축급으로 역세권으로 저기 뭐 안산부터 한번 시작하시죠. 안산부터 해서 쭉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년 뒤에. 오늘 샀다고 가정하고 어차피 애 태어나면서 신생아 대출 받아서 사실 거니까. 네네. 그리고 아기 가지실 거면 신생아 대출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샀다고 가정하고 1년 뒤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둘의 주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계약금도 한번 걸었다가 포기하셨다고 했었었는데 그 집은 혹시 뭐 좀 올랐나요? 아니면 너 빠졌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네, 그대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굳이 그래. 더 살 이유가 없다고 네, 생각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더 경고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두 분이서 주식으로 하면 돼요. 주식으로 돈 벌면 돼요. 네. 주식으로. 왜냐면 지금 두 분은 큰 집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두 분은. 맞아요. 그 저축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훌륭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 두 분이 이거 가지고 싸우면 지금 이거 다른 사람들 지금 화내 지금 화내요. 대출하는 저 채팅 보내는 사람들이 지금 화냅니다. 부채 하나도 없고 순자산 4억 가지고 지금 싸우고 저축을 500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돈 문제로 싸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지금 화내요. 댓글창이 조용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저축 못하는 분들이 나와야지 보통 댓글창이 이제 화려한데 지금 조용해요 다들. 네. 왜냐면 왜 저걸로 고민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느낌? 내년에 우리 유럽 여행 갈까? 그러는데 가만 있어봐. 점심은 못 먹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굳이 이걸 왜 고민하는 거야? 애도 없는데 아직.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건 있죠. 남편이 막 적금만 들어 막 무조건 막 나는 주식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남편분이 또 이렇게 착실하게 또 지수 투자에 대해서는 또 괜찮아 하시고.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주식 투자 나쁘지 않거든요. 절대. 굉장히 신중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대출 많이 받지 않는 정도로 해서 딱 1년 뒤에 애가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우리 한번 임장은 대신 열심히 가자. 왜냐면 어차피 사긴 살 거니까. 네. 집값 빠지면 사신다고 했으니까 임장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6억대 정도만 한번 다녀보시면서 네. 지하철역 역세권 인근으로 한번 다니면 본인도 너무 조급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웬만한 동네들이 막 치고 올라가지 않는 곳들이 많거든요. 아직은 비싼 동네만 올라가니까. 그리고 남편분은 아까도 보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미리 내 집 이거 하지 마. 절대 미리 내 집 안 됩니다. 이거 미리 내 집이 안 돼 이거. 보세요 여기 시세 80%잖아요. 내가 계약한 날로 80%를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20년 지나가지고 20년 지난 시세의 80%입니다. 그것도 세 자녀 출산 시 3명 나올 거예요. 아이 좀 모르잖아. 애들 아직. 애 하나로는 되지도 않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 조금 싸게 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지도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뭐 지원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네. 그렇지만 이것만 뭐 믿고 계시지는 말자.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장기 전세는 한 들어가시면 3, 4년 살다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 둘이 고민하고 뭔가 좀 실행을 하는 걸 어려워하고 하는 게 네. 공부가 부족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근데 같아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임장 다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서. 네. 그러니까 같이 어디 가시지 않았죠? 임장은 자주 다니긴 했어요. 그래요? 어디? 네, 이제 저희 이제 그 상급지를 많이 다녔어요. 그거 안 되죠. 안 되지. 네.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희가 좀, 네. 엄청 미래를 대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린 6억에서 많이 가야 7억인데 지금 뭐 12억짜리 이런 거 봐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못 사요. 더 못 삽니다. 괜히 눈높이만 올라가지고. 저거 있는 데가 15년 뒤에나 갈 동네인데. 아이고. 아시겠죠? 지금은 딱 6억대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억대부터. 꼭 역세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없다. 네. 걱정 고민 없고요.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남편분 싸우지 마세요. 이거. 아이가 얼른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저도. 네, 돌잔치 미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뭐 문제 없으니까 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